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거특강을 계속 진행해 볼게요. 사실 이거 세 번째 찍는 겁니다. 자꾸 패드 녹화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고 안 되면은 문제점을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통비법상 통신이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는데, 요거 옛날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 여기에 대화도 포함되냐라고 했는데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비법상 통신은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판례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써놓고 보겠는데, 통신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통신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번의 합헌 키워드가 전기통신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전기통신 영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건데, 요게 그냥 휴대폰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핸드폰 계약. 그래서 핸드폰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익명으로 하지 말고 이제 본인 명의로 이제 가입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통신의 비밀이라는 건 언제 제한될 수 있냐면은 국가가 실시간으로 뭔가 감청이나 도청을 할 때 통신의 비밀이 제한이 돼요. 즉 휴대전화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직 뭔가 그 갑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이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 언제 통신의 비밀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가 뭔가 감청이나 도청을 할 때 제한될 수 있다. 대신 내가 통신을 익명으로 하고 싶은데 익명으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익명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가 제한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우리가 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라고 했는데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이제 1차 경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최근에 다른 직렬에서 기출된 것을 가지고 힌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찰이나 경정 승진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각 직렬의 여러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지문들은 좀 모두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3번인데요. 일단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패킷 감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수사 목적을 이유로 이렇게 감청을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맞습니다. 4번 우리가 합헌 키워드인데, 우리가 금치 처분 받았을 때 이제 지필이랑 그 다음에 운동 조심하면 된다 그랬죠. 나머지 서신, 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또 망쳤을까봐. 그 다음에 996번 1번 이건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통비법을 위반했을 때 불법 검열에 의해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있어서 취득 또는 체록된 종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증거 절차로 참여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이 통비법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번인데 요즘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통비법상 감청이라는 개념이 지금 송수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국가가 그것을 들었을 때 감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끝나버린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가 수색이나 압수를 한다라는 개념이고 감청이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감청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은 맞는 지문 요즘 많이 나온다잉. 그 다음에 3번은 뭐를 빨리 찾아야 되냐면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한 사람이 녹음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타인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통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 4번이 이제 최신 판례인데요. 일단 합헌 키워드를 뭘로 찾아야 되냐면 녹취소와 사진이 동봉되어 있으니까 이걸 서신 수수를 금지하고 우리가 발신인인 청구인에게 물품을 반송했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 민사 소송을 위해서 이제 변호사가 그 수영자에게 뭔가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에 녹취서랑 사진이 동봉되어 있어요. 제3자 사진. 그래서 이 제3자들의 개인정보 같은 것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금지하고 이 물품을 반송을 했는데요. 최신 판례로서 알아둘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통신의 자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197번 1번 판례는 많이 나왔죠. 우리가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전화 사용을 통제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이 여기랑 연결이 돼요.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2번의 마지막에 통신수단의 자유로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도 밝히지 않은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익명성 보장도 포함이 되는데 바로 이때 통신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휴대전화 체결 과정에서는 통신의 비밀은 제한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합헌 키워드인데 좀 여기 다시 와가지고 할게요. 수용자가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국가기관의 서신을 발송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래서 4번이 너무 답일 텐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과 또는 정부수사기관의 장은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사후에 뭐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 항상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98번 보겠습니다. 1번은 뭐 맞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성취할 수 없다. 맞고 2번 키워드는 합헌 키워드를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 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이제 감청 설비를 어떤 걸 쓰는지가 알려지게 된다면 이제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통신의 자유가 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3번은 맞는 질문이죠. 통신의 개념이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 간의 특정성을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번이 이제 답으로 골라지게 되는데 위헌 키워드를 찾으면 모든 서신에 대해서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불필요하게 너무 그 내용이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권 침해 최소성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99번. 199번 이제 이런 판례예요. 긴급조치 제1호가 뭐냐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은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저하는 경우 이외에도 우리가 헌법과 관련해서 언급만 하면은 처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다. 니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은 핸드폰, 휴대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본인 확인 증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으로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이것은 맞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리을도 맞는 지문이죠.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것이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좀 더 찾아보죠. 미음, 위헌 키워드가 보이나요? 우리가 통신 제한 조치 기간 할 때 총 연장 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의 기간을 두지 않으면은 계속 연장하거나 계속 오랫동안 너무 거의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통신 제한 감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죠. 이것은 통비법을 위배되는, 헌법 위배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을 모두 골라야 됐으니까 아까 한 개 틀렸고 이게 한 개 더 틀렸으니까 두 개가 답이 될 거예요. 이번 파트는 200번이 마지막입니다. 1번은 합헌 키워드죠. 미결 수용자랑 변호인이 아닌 접견인 사이에 녹음 녹화를 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2번 지문이 아까 봤던 판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인 것이다. 이것은 이미 끝난 거를 들여다보는 압수수색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그랬죠. 두 개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는 개념과 감청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3번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맞는 지문이고 4번은 여러분들 위헌 키워드가 보일 텐데 우리가 특정 시간대 특정 기주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뜯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정보 자유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겠죠. 그래서 이 기지국 수사 판례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3번 정도 도전해봤는데 이번에는 꼭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파트가 잘 넘어갔다면 다음에는 이제 다음 파트가 정신적 영역의 자유로 넘어가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